형용사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웠고 명사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웠습니다. 만약에 명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면 형용사도 상당히 수월할 거고요. 만약 형용사도 상당히 수월하다 했을 때에는 부사도 상당히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중학생, 그러니까 이거는 중3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이 부사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어려워합니다. 그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상당히 잘못되게 부사를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냥 ly를 붙이면 얘는 부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작 내신 문제에서는 ly를 붙인다고 해서 무조건 부사가 되는 게 아니라 형용사가 돼도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가 있는, 또 그게 부정문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섞어 놓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신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한테 부사를 가르쳐줬을 때는 그럼 정확하게 어디까지를 쪼갤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, 그 쪼개만 안에서 어떻게 디테일을 만져줘야 하면은 지금 보신 이 부분을 건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부사를 썼을 때 네 가지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.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해봤자 명사 하나 딱 수식을 하는 것이죠. 이때쯤 돼서는 아이들이 형용사를 제대로 뗐다면 수식과 서술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. 그럼 그랬다고 했었을 때 수식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선생님께서 깊이 설명하실 필요 없는 그런 스테이지까지 이제는 아이들이 맞아야 되겠고요. 그랬을 때 동사를 수식한다. 예를 들어서 I sing beautifully, 아름답게 부른다. 그럼 동사를 옮겨줬기 때문에 얘는 부사. I am a very good person. 자, 이 형용사, 그러니까 동사를 수식한다 했을 때는 아이들이 잘 이해하다가 형용사를 수식한다 했을 때는 조금씩 혼동이 오긴 합니다. 왜냐하면 기존의 형사를 수식은 뭐였죠? 명사 하나만 딱 수식하면 되는 거였잖아요. 그렇다면 그 하나만 수식하면 된다는 거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, 더 나아가서 제가 동영상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상당히 narrow-minded 그리고 상당히 shallow한 인포메이션을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아이들이 이런다는 것이죠. 그러면 왜 그러느냐? I'm a very good person. 이 굿이 형용사라는 거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retty person 뭐 이런 거 상당히 쉬울 텐데, 만약에 부사 안에서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다 했을 때는 뭐요? 형용사 수식한다고 부사 형용사 수식한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벌써 아이들이 혼동이 옵니다. 그랬을 때 어떻게 접근해 주시냐? 일단은 기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걸 쪼개주시면 상당히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얘는 명사인 것이고, 그럼 명사를 수식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인 건데, 그럼 I'm a very good person 하면 나는 매우 좋은 사람이다. 그럼 이 매우가 좋음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얘가 부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근데 물론 이거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한 번에 아이들이 이해하는 애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이걸 반복적으로 다른 예문과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. 만약에 아이가 기본기가 되게 제대로 잡힌 아이라면 지금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설명했을 때 아이들이 이해를 하겠지만,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그냥 암기 위주의 설명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narrow-minded 아이다 그러면 이거를 안 설명해도 이해 못할 것이니, 그러면 아이가 형용사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모를 수도 있고요.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명사랑 이게 명사인 거지, 이게 얘 자체가 명사인 건지도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형용사인 건 더더욱 모를 수밖에 없고, 얘가 형용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부사인 걸 더더욱 모른다는 것이죠. 그럼 그런 경우에는 정말 큰 판단을 하셔서 교육팀장인 저와 같이 논의를 하시면서 얼만큼까지 더 쪼개서 천천히 가야 되냐라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 이거를 진행시켜봤자 아이들은 결론적으로 기억을 하나도 깔끔하게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. 자, 부사 같은 경우는 I sing very beautifully. 그럼 나는 부른다는 건데 아름답게 부른다는 거죠. 그럼 여기서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I sing beautifully에서 very 하나 들어온 것 뿐이에요. 그렇죠? 여기서 very가 하나 들어온 것 뿐인데, 그럼 아이들한테 설명해 줄 때는 매우 아름답게. 그럼 얘를 지금 수식하겠다. 이 부사를 수식해도 부사가 된다. 부사를 수식해도 부사가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간단하게 전달하실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뭐 만사오케일 거예요. 뭐 동사 수식, I sing beautifully, 아름답게 부른다, 되게 쉽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, 상당히 많은 경우가 이제 형용사도 수식 뒤에라고 쓸 때에는 그리고 얘도 이해가 안 되는데, 근데 얘가 부사도 수식한다 하면 그때부터 애들은 이렇게 놔버린다는 것이죠. 놔버립니다. 이 마인드 자체를 놔버리고 그냥 선생님 혼자 설명하세요. 나는 쓰는 척 할게요. 이해하는 척 할게요. 그럼 그게 위클리에서 갔을 때는 절대 점수로 반영이 안 되고 숙제가 이수가 안 되고 그런 이제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
그러면 어떻게 부사가 부사를 수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요. 마지막으로 이 절, 그러니까 이 절이라는 개념을 다시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절이라는 게 그 브레스 템플 절이 아니라 이 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지 절이 되는 거야 라는 이 기본기가 이미 끝난 상태일 텐데 이미 아이들이 안다 하더라도 갑자기 선생님이 야 이건 절이야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절이 뭐였더라? 이게 동사만 있을 때인가 절인가? 주어만 있을 때 절인가? 약간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요.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이 주어 자체가 뭐지? 주어가 명사인가? 명사가 주어인가? 라고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제 이 부사까지 개념이 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동영상 만약 하나씩 다 보셨다면 이제 아셔야 되는 건 이게 꼬일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요. 아이들이 안 될 때는 분명히 그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그냥 아이가 태도가 안 좋기 때문에 아이가 재미가 없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. 그냥 모르니까 공감이 안 가고 공감이 안 가니까 그냥 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것이죠. 공부하는 척하는 것도 하루 이틀인데 그렇기 때문에 왜 안 되는 걸까? 왜 이해를 못하는 걸까라는 거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라는 것 자체를 모른다? 그럼 명사를 다시 돌아가셔서 이걸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죠. 기본기를 저희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